내가 궁금해서 찾아보는 해외 반응 궁금해반입니다. 오늘은 한국 G20회의에서 중앙은행 간 통화수합 확대 제한이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 특별 화상회의에서 각국 중앙은행 간 통화수합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홍 장관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화상회의로 개최한 제2차 G20 특별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홍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행했던 특별 인출권 배분과 중앙은행 간 통화수합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의 방역과 경기 대응 노력 등 코로나 방역 정책 경험을 책자로 제작해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G20 국가와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IMF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특히 신흥개도국이 외화 유동성 부족과 보건 지출, 가계, 기업 지원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례없는 자금 수요에 직면하고 있다. 저개발국 지원과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한 강력하고 전례 없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긴급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초청국가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과 IMF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금융안정위원회 등 주요 국제 금융기구 대표가 참가했습니다. 이제 이에 따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이웃나라의 트집만 잡아 변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이 위기를 이용해 단물을 빨아먹으려는 박쥐 같은 국가에는 질려버린다. 폭락이 거의 확정된 원화와 누가 수화표를 맺기를 원하니? 수화표는 통화 가치가 폭락하지 않도록 묶는 것이지 폭락할 것을 알고 맺는 것이 아니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 나라에 대해서는 통화 수화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적국, 약소국 통화원이란 없다. 일본은 우방국과 수화표를 맺으면 된다. 일본이 상대 안 해주니 G20에서나 그럴듯한 발언을 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해도 일본은 한국에 대해 엄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각국 중앙은행 간 통화수합 확대 적극 검토해야 하라고? 참 어처구니없는 소리다. 노재팬, 보이콧 재팬, 반일 선전, 위안부 재단 파기, 레이더 조사 문제, 일왕 사과 요구 등등. 열거하면 끝이 없다. 통화수합이란 있을 수 없다. 곤란할 때만 다가오지 마. 일본 국민은 당신 나라의 국가 단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힘내세요. 각국 중앙은행 간의 통화수합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돈을 빌리고 싶다면 부탁합니다. 빌려주세요 라고 머리를 숙여 말하시던가. 중앙은행 간 통화수합 확대 적극 검토해야 한다가 아니라 부탁해요. 모두 달러나 유로나 엔화를 원할 뿐이지 휴지나 다름없는 원화는 필요 없습니다. 하물며 각국 모두 국내 경제대책이 필사적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통화수합 협정을 체결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G20 회의를 한국의 제안이라고 선전했었죠. 재난 이상 해결책을 제시해야죠. 설마 단지 보호받고 싶었던 건 아니겠죠? 미리 말해두지만 G20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멤버인 이상 어쩔 수 없이 한일 통화수합 협정을 맺는다는 등의 말도 어림없습니다. 일본이 상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G20까지 부탁하러 간 건지 자존심도 없네. 차라리 G7에게 부탁해보지 그래? 돈 더 줄 거야. 물론 금융위기에 우려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본도 협력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국가 간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유 없이 눈만 높은 나라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알아서 하라 해요. 오히려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만큼은 통화수화표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 길동무가 되어버릴 거야. 이처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화수화표란 국가가 현재의 환율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계약할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다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A국가에서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 외환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B국가에서 돈을 빌려오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자기 나라 화폐를 B국에 담보로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1200원을 내고 1달러를 빌리면 만기일의 환율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상관없이 원래 계약대로 1달러를 갚고 다시 1200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는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을 의미하며 무제한으로 빌려주더라도 갚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또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계약 당시에 비해 상대국 통화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1,000원 받을 거 1,500원 받음으로써 오히려 남는 장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계약할 상대국의 경제 조건의 기준은 보통 그 나라의 신용등급을 보고 정하는데요. 일본의 경우 A+, 우리나라의 경우로 AA로 우리나라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은 안중에도 없고 단지 G20에 합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말한 것이었는데, 일본인들은 마치 자기들만 한국을 상대해준다는 큰 착각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자간 통화 수화폐의 경우 캐나다 한도 없음, 미국 600억 달러, 스위스 106억 달러, 중국 560억 달러, 호주 81억 달러, 말레이시아 47억 달러,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54억 달러 등 8개국과 맺고 있습니다. 이 밖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체제를 통해서도 384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다자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미 막대한 외환 보유고 및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캐나다와의 무제한 통화 스와프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못 받아들여서 코로나 관련해 잘했다고는 못하고 애꿎은 자기들의 마지막 자존심, 통화 스와프를 내세운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열등감에 휩싸여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 추악하게 망가져가는 일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